자, 제가 오늘 유머 사이트에서 본 건데 똑똑이들아 이게 무슨 법칙이냐고 어떤 분이 글을 쓴 게 있어요. 100만원에서 10% 잃으면 90인데 90만에서 다시 10%가 오르면 99만원이다. 한마디로 마이너스 10% 플러스 10%를 반복을 했더니 100만원이 100만원 된 게 아니라 100만원이 99만원 됐다. 우와 신기하다. 둘 다 플러스 마이너스 10% 왕복했는데 만원을 잃었어. 얘들아 완전 신기하지 않냐? 이게 무슨 법칙이냐라고 물어본 질문을 제가 봤는데 저도 처음에 이걸 읽으면서 좀 약간 신기한 것 같기도 하고 아래 답글이 쭉 있어요. 답글을 보는데 정말 신기한 게 이 100만원에서 10% 먼저 얻고 다음에 10% 잃으면 그러니까 플러스가 먼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면 돈을 따는 건데 마이너스가 먼저고 플러스면 돈을 잃는 거야 이렇게 써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도 처음에 이거 진짜 신기하다. 정말이야? 플러스 마이너스면은 플러스고 마이너스 플러스면은 마이너스래. 그래서 오 진짜 신기하다 하고 봤는데 아무 생각 없이 누가 계산을 해봐. 근데 아래에 누가 계산을 했더라고요. 참혹한 뿔땅님이 계산을 했는데 이게 계산을 하니까 둘 다 99만원이죠. 그죠? 이런 선동을 하면 안 됩니다. 인터넷 자료를 보면은 너무 선동을 잘 당해. 이렇게 써놓으면은 계산 안 하고 진짜인지 알잖아요. 근데 아래 진짜 이제 계산하신 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고 비료가 되는 게 인류에도 도움이 된다는 둥 이런 이제 드립을 치시면서 그 말 듣고 정말 다시 계산해보니까 뭐 10%가 먼저 오르건 마지막에 오르건 똑같더라. 똑같겠지. 그래 뭐 이상하다 했다네. 선동을 당하면 안 돼요. 둘 다 99만원이다 이런 계산을 아래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고 잠깐 들은 생각이 있었는데 비스무리한 논리가 하나 속하는 게 있는데 레버러지 펀드를 그러니까 2배나 3배 레버리지라 그러죠. 지렛대 효과가 레버러지 효과인데 2배에서 3배 정도의 레버러지를 가지고 있는 펀드들은 장기 투자하면 위험하다. 특히 레버러지 ETF 많이 하시죠. 코스닥 레버러지 2배나 코스피 레버러지 2배 같은 거는 장기 투자하면 위험하다라는 신문 기사가 있어요. 이게 맞을까? 이게 맞는 말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뭐 변동성 끌림 현상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려운 표현이고 흔히 마이너스의 복리 효과라는 표현을 써요. 이 부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의 복리 효과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 레버리지 펀드를 왜 오래 갖고 있으면은 위험하냐? 이게 좀 재밌어요. 자, 기초자산 100원이에요. 100원짜리가 10원이 오면 플러스 10%입니다. 10원이 올랐기 때문에 이 100원짜리가 110원이 됐죠. 110원이 똑같이 10원이 빠져요. 그럼 마이너스 9% 9점 얼마죠? 소수점은 없앴다고 치고. 그럼 자산 가격이 100에서 110 갔다가 다시 100으로 갑니다. 이게 너무 당연하죠. 한배 상품에서는 이게 너무 당연해요. 자산 가격이 100에서 110 가고 100에 가면은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 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0이잖아요. 번개 없는 게 맞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흔히 사는 그냥 주식이나 보통 펀드들 한 배짜리 레버리지 없는 상품은 이런데 레버리지 상품은 완전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100원짜리가 110에 가잖아요. 그럼 수익률이 10%죠. 똑같아요. 여기까지 110에 갔어요. 근데 레버리지는 여기다가 선물 같은 거를 펀드 매니저들이 더 사서 ETF 같은 경우에는 20% 수익률을 맞춰줍니다. 자 그러면은 10% 오른 게 아니라 레버리지 2배짜리 20%가 올라야 되기 때문에 100짜리가 120이 됐어요. 내 ETF에 있는 자산 가격은 120이 됩니다. 근데 기초자산은 110이잖아요. 10% 올랐으니까. 자 110짜리가 다시 100으로 돌아왔어요. 100에서 110 갔다 100으로 돌아오는 건데 110에서 100으로 갈 때는 아까도 보셨지만은 마이너스 9.X%죠. 마이너스 9%인데 문제는 레버리지 펀드이기 때문에 2배만큼 빠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18%가 빠져요. 그럼 120에 18%가 빠지면은 100이 되는 게 아니라 98이 됩니다. 헷갈리세요? 기초자산이 100이다가 110 됐다가 100으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이렇게. 근데 내가 그 기초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2배짜리 펀드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여기다가 2배로 갔다가 돌아온 게 아니라 조금 더 내려갔어요. 2만원이 없어졌죠. 가만히 앉아서 2만원이 없어졌잖아 지금. 분명히 100으로 돼야 되는데 이게 마법처럼 없어졌죠. 내 2만원 찾을 수 없게 없어졌습니다. 기초자산이 100이다가 110 갔다 100으로 가 똑같이 그냥 왕복만 했을 뿐인데 레버리지 상품은 100에서 110 갈 때 120 간 건 좋아. 그래 계산이 돼. 2배니까 10보다 20 갔으니까. 근데 다시 100으로 돌아올 때 100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98로 돌아옵니다. 98로. 계산해보면 간단해요. 왜냐하면은 2배 오른 110에서 100으로 가는 거만큼 빠지는 게 아니라 120에서 그 퍼센트만큼 빠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퍼센트만큼 빠지는 것보다 이 높은 데서 퍼센트만큼 빠지는 게 훨씬 많이 빠지겠죠. 좀 더 많이 빠지겠죠. 그만큼 자산이 없어져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헷갈리실 것 같은데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이 주황색이 우리의 어떤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기초자산인데 100 갔다 110 갔다 100 갔다 110 갔다 똑같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결론은 변한 게 없어요. 100짜리가 100이에요. 몇 번 왔다 갔다 한 것 뿐이지. 그러니까 나는 원래 100만큼 샀으면은 그냥 가격이 100인데 레버리지 2배짜리 상품은 올라갈 땐 120인데 내려올 때는 98이에요. 올라갈 땐 118인데 내려올 땐 96이에요. 왕복할 때마다 가격이 내려갑니다. 왕복할 때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은 이 왕복할 때마다 손실이 나요. 그래서 레버리지 상품은 장기 투자를 했을 때 만약에 시장이 이렇게 횡보를 해버리거나 아래 위로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에는 가만히 앉아서 손실이 납니다.
이게 상당히 재밌는 현상인데, 근데 이거를 잘 모르고 있으면 레버리지도 뭐 흔한 표현으로 장기 투자 뭐 존버한다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은 앉아서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의 그 말씀을 잠깐 드리면, 이제 이거를 좀 어렵게 쓰면은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기간의 수익률에 2배를 맞추는 게 아니라 데일리로 하루하루 기초 수익률에 2배를 맞춰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행보를 하면은 가격이 점점 내려가더라. 매일 이렇게 추세적으로 올라가거나 추세적으로 빠지지 않으면은 자산의 방향을 맞추고도 투자 손실을 입을 수 있죠. 차익은 누가 먹는 게 아니에요. 데일리로 2배가 되도록 수동으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선물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가격 단가 하락이 점점 있는 겁니다. 레버러지 만약에 ETF 많이 하시잖아요. 시장이 굉장히 과열돼서 올라갈 거거나 과열되고 빠질 것 같은데, 레버러지 맨날 리버스 ETF 많이 하는데 음의 복리 효과를 채권하고 반대예요. 채권은 가격이 이렇게 오르잖아요. 양의 복리 효과죠. 레버러지는 음의 복리 효과로 이렇게 갑니다. 횡보를 할 경우에 이렇게 가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면은 취하게 될 수 있다. 증권사에서 수수료를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수익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단기 투자를 하고 방향성이 굉장히 보일 때 이거죠. 장기 투자라면 앉아서 돈을 까먹기 때문에 단기 투자에 적합한 상품이다. 그러면은 안 좋은 거 같잖아. 굉장히 안 좋은 상품이냐?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좋을 때도 있어요. 어느 때 좋냐면 증권사가 먹는 거 아닙니다. 원래 상품 구조가 이렇게 돼서 그래요. 증권사가 먹는 거 아니에요. 증권사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데일리 수익률로 배수에 맞추기 때문에 그렇고, 자, 레버리지 ETF 같은 거 있잖아요. 자, 보시면 방향성을 먹고 잘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 김남기 형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쭉 보면은 뭐 박스권에선 당연히 빼야 되는데 방향성을 먹고 잘한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물론 수수료도 높아요. 왜냐면 레버리지 펀드는 그 펀드 매니저가 이제 수동으로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수료 높은데, 수수료는 뭐 제외하고 얘기를 하면은 방향성을 먹고 잘한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게 또 약간 재밌는 현상인데, 아까 똑같이 복잡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레버리지 추종 상품이 기초 자산이 매일 올라. 예를 들면 10씩 올라요. 변경 10값씩 10씩 매일 올라. 100짜리가 그 다음날 110 되고, 그 다음날 120 되고, 그 다음날 130 되고, 그 다음날 140 되면 100이 140 됐으니까 40% 오른 건데, 레버리지 상품은 이 수익률의 2배만큼 오르는 거잖아요. 120 된 거에서 또 18%, 142가 된 거에서 17%,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쭉 올라갈 경우에는 수익률이 미칩니다. 2배가 돼야 되는데 91%가 됐죠. 계속이 떡상하는 거죠. 원래는 40%니까 기초자산이 40%면 80% 정도 올라야 되는데, 방향성이 있으면은 팍팍팍팍팍팍 올라가요. 대신에 이제 횡보라면은 앉아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방향이 쭉 될 때는 이런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오늘의 간단한 팁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하실까봐 이런 현상도 있어요. 재밌는 현상을 하나 더 보여드리면, 원유 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원유나 금, 뭐 철, 뭐 쿠퍼, 구리 뭐 이런 거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석유 같은 원유 ETF 할 때 약간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원유 ETF를 갖고 장기 투자를 하겠다. 내가 석유가 기름이 장기적으로 오를 것 같아. 그래서 원유 ETF를 갖고 장기 투자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잘 봐야 돼요. 뭐를 잘 봐야 되냐면은 롤오버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니 이게 뭐예요? 뭐 어렵게 무슨 롤오버 비용 뭐 이런 게 붙어 있어.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뭐 별로 알 필요는 없는데, 콘탱고와 백어데이션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선물 거래하시는 분 많이 들으셨죠. 저런 원유 같은 경우에, 특히 원자재 같은 경우는 보통 저 안을 선물로 많이 채워놔요. 퓨처스로 많이 채워놓거든요. 현물을 사긴 힘들잖아. 퓨처스라고 선물, 그 안에 파생 상품을 채워놓습니다. 자, 그럼 파생 상품을 채워놓는데 콘탱고 백어데이션은 굳이 이해하실 필요가 없고요. 자, 우리가 옥수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 원유 대신 옥수수를 샀어. 근데 옥수수를, 현물을 내 펀드에다가 뭐 옥수수 100톤짜리를 넣을 수는 없잖아. 쉽지 않으니까 보통 선물을 사요. 퓨처스, 미래에 내가 옥수수를 살 수 있는 권리를 사는데, 보통 콘탱거라 그러면은 3개월 뒤에 옥수수를 받을 권리, 6개월 뒤에 받을 권리, 9개월 뒤에 받을 권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옥수수를, 지금 옥수수 펀드를 사면은, 옥수수 ETF를 사면은 그 안에 이게 들어있습니다. 101원짜리가 들어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이게 3개월이 지나고 이제 현물로 만기가 다가오면은 내 펀드 안에서는 어차피 옥수수를 계속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이 만기에 다가온 거를 돈으로 받아서 다시 3개월물이나 1개월물짜리 선물을 다시 사요. 어렵죠? 무슨 소리냐면, 현물을 안 사고 퓨처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퓨처스가 만기에 돌아오면은 그 돈을 갖고 다시 퓨처스를 사고, 만기에 돌아오면은 그 돈을 갖고 다시 선물을 사고, 이거를 반복합니다. 이거를 반복해야 그 유지가 되니까. 근데 이걸 반복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은, 보시면은 100원짜리가 됐는데 101원짜리가 사고, 다시 100원짜리가 되면 다시 101원짜리가 사고, 100원짜리가 되면 다시 101원짜리가 사고, 앉아서 마이너스 1원씩 손해보고 있죠. 앉아서 마이너스 1원씩 계속 손실이 나요. 상품이 만기에 돌아오면은 다음 상품을 사야 되고, 만기에 돌아오면은 다음 걸 사야 되고, 100원짜리를 계속 101원에 사야 돼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저런 원유 ETF든 옥수수 ETF든 보통 ETF에 선물을 넣는 경우에는 선물이 만기가 돌아오면은 다시 그 선물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선물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롤오버로 다시 그 선물을 사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계속 손실이 납니다. 이렇게 콘텐거의 상황이라 그러면. 자, 그러면은 이 손실이 얼마나 크냐? 자, 봅시다. 타이거 원유 선물 ETF인데요. 타이거 미래에셋이 하는 거죠. 월 단위로 거래되는 선물을 통해서 원유의 가격을 계속 맞춰주는데 문제는 이 원유 선물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삽니다. 써있죠. 한 달이 지나 선물이 청산된 시점이면은 다음 달 선물로 한 달에 한 번씩 사는데 한 번 롤오버 돌아와서 이 선물을 다시 살 때마다 평균적으로 비용이 얼마가 드냐면은 0.94% 대충 1%가 나가요. 한 달에 한 번 롤오버 하는데 비용이 1%가 나가. 그럼 이걸 1년을 들고 있으면은 이거 곱하기 12 하면은 대충 12%가 나가죠, 비용이. 앉아서 원유 가격이 전혀 변동이 없이 그때도 50불, 1년 뒤에도 50불이었는데 내 원유 펀드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12%가 될 수 있어요. 가만히 있어서. 야, 그러면 갑자기 열받는 거야. 그럼 전화기를 듭니다. 저 뭐 타이거 같은 경우 미래에셋으로 전화기를 들었죠. 그러면서 이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원유가 50불인데 1년 뒤에도 50불인데 네 펀드는 어떻게 수익률이 마이너스 12%야 이 새끼야. 그러면서 전화가 와요. 아, 진짜 와요, 진짜. 전화가 와서 너는 뭐 어떻게 뭘 사면은 이게 마이너스냐? 50불이 50불인데 심지어 50불이 60불 같다고 쳐봅시다. 그럼 12% 올랐는데 그럼 자기 생각에는 내 펀드 내 ETF가 12% 올랐겠거니 아이고 좋네 하고 봤는데 롤오버 비용이 마이너스 12%면 0%인 거예요. 그럼 또 전화를 합니다. 너는 운용을 발로 하냐? 지금 50불이 60불 됐는데 어떻게 내 수익률은 0%냐? 뭐 금감원에 전화한다. 뭐 밤길 조심해라. 이러고 전화 와요. 진짜 전화가 와요. 그게 이유가 이런 비용이 들어가서 그래요. 이거는 뭐 펀드 매니저가 띄어먹는 것도 아니고 자산운용사가 먹는 것도 아니고 증권사가 먹는 것도 아니고 선물로 그 ETF나 펀드를 유지하는 경우에 롤오버 하는데 비용이 들 수가 있어요. 게다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그 비용이 곱하기 12배입니다. 12배. 0.94%씩 비용이 나가면은 1년 동안 최소 10%의 롤오버 비용이 나가는 거예요. 아하, 들으면서도 머리가 좀 어렵긴 하지만 그러네. 50에서 60이면 20% 죄송합니다. 56이라고 해야 되네. 56.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선물 말고 선물로 하면 되지 않냐? 물론 뭐 왜 선물이 현물 가격보다 이렇게 컨텐거로 비싸게 돼 있어 이런 거 설명하면 진짜 금융 교육 시간이 되니까 그거는 검색해서 보시고 선물로 갖고 있으면 되지 않나요? 가능합니다. 자, 근데 예를 들면은 우리의 펀드에 옥수수, 예를 들면 옥수수 펀드인데 콘이에요. 콘 펀드에 돈이 뭐 500억이 들어왔어. 그걸 환산하니까 3,000톤이야. 현물로 들고 있으면 된다. 자, 콘 3,000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아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돈이 계속 들어와. 예를 들면 뭐 1,000억이 들어왔어. 이게 3만 톤이 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걸 보관하는 비용이 더 듭니다. 게다가 3만 톤에 보관했는데 1년 뒤에 보니까 우리 쥐님들이 창고를 하고 뭐 이렇게 물이 좀 새고 해서 한 450톤을 쥐님들이 꺽 하셨어. 바퀴벌레 형들하고 쥐형들이 꺽 했어. 그러면은 이게 마이너스 1.5%가 났는데 이거 펀드 매니저들이 여러분들한테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1.5%가 났는데 뭐 쥐가 먹어서 뭐 이런 거 쓰면 전화 오고 난리 나요 이거. 쥐가 먹을 수도 있잖아. 쥐가 먹던지 뭐 상품 가치가 없어졌던지 뭐 1년 보관하면은 그럼 난리 날 거 아니에요. 너는 관리를 어떻게 했냐? 그 돈 받고 했는데 뭐 450톤이 썩어 잠이 오냐? 뭐 이런 게 하기 때문에 이게 현물을 보관하기가 너무 힘들어. 진짜 이런 상황이 발생해요. 선물을 만약에 왔어요. 선물이 아까 3개월 뒤에 뭐 사는 권리가 만기에 왔어. 3개월짜리가 3개월이 지나서 만기가 와서 드디어 만기 날 롤오버를 해야 되는데 다시 3개월짜리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안 사면 어떻게 돼요?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이거 안 사면 어떻게 될까? 3개월 뒤에 옥수수를 받는 콘 선물이 만기에 왔어. 만약에 안 산다. 다시 롤오버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상황마다 다른데 우리나라에선 대부분 전화가 옵니다. 증권사나 거기서 전화가 와요. 고객님의 계좌에 있는 옥수수 선물이 만기가 됐어요. 빨리 롤오버를 하시던지 현금으로 바꾸세요. 전화가 계속 와요. 그럼 바꿔야 돼요. 끝까지 안 바꾼다. 그냥 냅두세요. 그러면은 웬만하면 우리나라에선 현금 처리가 됩니다. 차액하고 이렇게 현금 처리가 되는데 이게 진짜 끝까지 버텨갖고 나는 이거 받을 거야. 그럼 실물 인수가 와요. 사람들이 방심하는데 진짜 뭐가 날라옵니다. 그 영어로 날라와요. Your house에 콘이 30톤 갈 예정입니다. 이런 게 와요. 그러면은 콘이 30톤 내가 이걸 언제 샀지 하고 보면은 예전에 뭐 옥수수 뭐 산 거야. 이거 옵니다. 옛날에 왔어요. 전설처럼 내려온 얘기들이 있어요. 옥수수 30톤. 그럼 이게 그럼 생각을 하면 야 내 집으로 오면은 나눠줘야 되나? 우리 할머니한테 뭐 1톤 주고 옆집에 뭐 3박스 주고 이게 여러분 집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런 선물 같은 게 집합되는 장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무슨 항구, 무슨 포트 112번 창구에 옥수수 30톤 갑니다. 이렇게 와요. 그럼 무슨 포트 캐나다에 있는 뭐 처음 들어본 항구에 있는 112번 창고로 가서 옥수수 30톤 들고 와야 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옥수수만 있나? 이거 돼지고기도 있잖아. 포크, 구리도 있죠. 카퍼.
돌돌돌돌돌 마른 이 원자재 굴이 이거 한 100톤 오고 그래요. 이거 어쩌라는 거야. 항구로 옵니다. 항구로. 저거 영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뭐 캐나다도 있고 이런 데로 와요. 그럼 거기 항구 가서 받아와야 되는데 이거 못 받잖아 개인이. 이거 어떻게 받을 거예요? 거의 비행기를 렌트해야 되는 수준이니까 이거 못 받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진짜 없는데 요즘에는 증권사에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게 없는데 옛날에 과거에는 실제로 뭐 대학교 뭐 동아리에서 뭐 활동하는 분들이 뭐 옥수수 2푸대 받았다 뭐 이런 게 진짜로 전설처럼 내려옵니다. 저거 받으려면은 거의 불가능하고 그 업자한테 맡겨야 돼요. 업자한테 전화해서 Hello, I have 옥수수 콘 30톤 플리스 그 캐시 플리스 하면은 이거를 엄청나게 후려쳐서 줍니다. 예를 들면 이게 내가 2천만 원에 산 거다. 2천만 원에 30톤이다. 그러면은 거의 아마 한 4-50% 할인을 해야 돼. 거의 1,000만 원 돈 갱신이 받고 나머지 후려쳐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떨이해야 돼, 떨이. 자, 그럼 여기까지 들으면은 옥수수 선물 같은 게 왜 컨텐거인지 이제 알겠죠. 당연히 이런 옥수수 같은 거 아니면은 뭐 돼지고기 뭐 등등등 원유도 그렇고 다 보관하는 비용이 들잖아. 보관하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뭐 석 달 뒤에 받건 6개월 뒤에 받건 이런 선물들은 보통 이런 선물들 가격이 높아요. 저런 어떤 ETF나 원자재 ETF 특히 투자할 때 이게 선물 위주로 돼 있으면은 장기 투자를 할 때 굳이 어려운 표현을 쓰자면 선물이 컨텐거가 돼 있으면은 이렇게 돼 있으면은 롤오버 할 때마다 수익이 작살나게 깨질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장기 투자할 때. 내가 금 장기 투자한다고 금 선물 펀드, 금 선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안 되는데 이게 또 상품마다 달라요. 이게 돼 있지만 금이나 귀금속은 롤오버 비용이 거의 없는데 원유나 원자재는 롤오버 비용이 많기 때문에 롤오버 비용이 큰 거를 장기 투자하던 경우에는 가만히 앉아서 골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저런 건 당연히 비싸죠. 수수료가 비싼 경우도 있고 환율 리스크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기름값은 오른 것 같은데 환율이 박살이 나면은 오히려 마이너스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환투자에 가깝다. 이것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존버를 할 때는 잘해야 된다. 장기 투자할 때는 좀 여러분들이 투자한 상품의 성격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아니면은 진짜로 받는 경우가 있어요.